안녕하세요. 저는 두 아이를 키우는 38살 전업주부입니다. 작년 봄, 동네 엄마들과 함께 놀이 모임을 만들었어요.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엄마 5명이 모여서 매주 돌아가며 우리 아이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주자는 취지였죠. 지원금도 받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어 꼼꼼하게 계획서를 작성했습니다. 첫 모임 날, 아이들 10명이 우리 집 거실에 모였을 때 그 설렘이란 4살부터 7살까지 다양한 연령이었지만 다들 눈을 반짝이며 "오늘 뭐해요?" 라고 물어보는 모습에 가슴이 벅찼어요. 저는 꽃이 핀다라는 책을 준비해 읽어주고 색종이로 꽃 만들기를 했습니다. 아이들은 저마다 예쁜 작품을 만들어 집에 가져갔어요. 그날 저녁 단체방은 "너무 좋았어요. 우리 애가 또 하고 싶대요." 라는 메시지로 가득했죠. 매주 활동 일지를 작성하고 영수증을 챙겨서 첨부하고 사진을 정리하고 올리는 과정이 약간은 번거로웠지만 괜찮았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니까요. 지원금은 활동별로 필요한 재료를 살 수 있는 정도로 크지 않았지만 꼭 돈 때문에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경험을 만들어주고 있다는 뿌듯함으로 충분했습니다. 문제는 넉 달쯤 지나면서 점점 커지기 시작했어요. 한 아이가 유독 거칠었는데 다른 아이들 작품을 부수거나 재료를 독차지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처음엔 그저 고집이 좀 센 아이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점점 도를 넘었죠. 다른 아이들이 울면서 "은하가 내 거 뺏었어요! 라고 할 때마다 그 엄마는 핸드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매직으로 그림 그리기 활동 중이었어요. 제가 마트에서 새로 산 12색 세트를 아이들에게 나눠줬죠. 그 아이가 다른 아이의 노란색 매직이 탐났는지 옆 친구 손에서 낚아채더니 종이에 꾹꾹 눌러 쓰기 시작했어요.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누르니까 촉이 완전히 들어가 버렸죠. 옆에 있던 아이는 울음을 터뜨렸고 저는 황급히 달래면서도 마음 한편이 불편했습니다. 활동이 끝나고 아이들을 보내고 나서 저는 한참을 고민했어요. 말을 꺼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동안 얼마 되지 않는 걸로 분란을 만들기 싫어서 항상 망가진 재료는 저희가 가져오고 괜찮은 재료들만 다 나누어 줬었기에 저도 쌓인 게 많았나 봅니다. 카톡으로 조심스럽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은하 엄마, 미안한데 오늘 은하가 망가뜨린 노란색 매직이 들어있는 걸 은하네 줄게요. 안 망가진 걸로 하준이네 주고요." 답장은 생각보다 빨리 왔고 제가 고민한 시간보다 훨씬 간결했습니다. 네? 그러세요. 고민한 시간이 무색할 만큼 해결이 잘 된 것 같아서 핸드폰을 내려놨는데 1시간 뒤 단체방에 메시지가 떴어요. 요즘 다들 예민하신가 봐요. 애들이 자유롭게 놀 수 있어야지. 물건도 마음껏 못 가지고 놀고.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는데. 서로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중요하죠. 누가 봐도 저를 겨냥한 말이었습니다. 다른 엄마들은 아무 말도 없었어요. 침묵이 동의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다음 주는 다른 엄마 차례였어요. 약속 시간 4시에 맞춰 아이들과 그 집에 갔는데 현관문을 열자마자 이상했습니다. TV만 켜져 있고 준비된 재료도 책도 없었어요. 소파에는 과자 몇 봉지만 놓여 있었습니다. 준수 엄마, 오늘 무슨 놀이예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으니 그 엄마는 웃었어요. "아, 오늘은 그냥 TV나 봐요. 우리 애는 책 읽는 거 싫어해서 TV 보고 싶대. 우리는 커피 마시면서 수다나 떨고." 저는 당황했습니다. 그럼 오늘 활동 일지는 어떻게 써요? 지원금 받으려면 매주 제출해야 하는데. 그러자 그 엄마가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죠. "아우, 얼마나 지원받는다고 그렇게 열심히 해요. 우리 그냥 편하게 해요. 애들도 TV 보는 거 더 좋아하잖아." 결국 아이들은 2시간 동안 소파에 앉아 유튜브를 봤습니다.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커피를 마셨지만 속으로는 '이게 뭐지?' 하는 생각뿐이었어요. 집에 와서 일지를 쓰려고 하는데 뭐라고 적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미디어 감상 활동이라고 포장해서 겨우 제출했죠. 그날 밤 한 엄마가 단체 톡방에
오늘 수다 떠는 거 너무 재밌었어요. 다음엔 낮술 한잔 하면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라고 올렸어요. 그러자 다른 엄마들이 좋아요. 맥주 한잔 하면서 애들 놀게 두면 되죠. 하며 호응했습니다. 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더 황당한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어느 날 단체방에 모르는 번호가 추가되더니 안녕하세요. 같은 아파트 사는 의준 엄마예요. 얘기 들었는데 재밌어 보이네요. 저희도 깨워주실 수 있을까요? 메시지가 떴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다른 엄마들에게 개인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분 누구세요? 지원금은 5팀으로 신청했는데. 하지만 돌아온 답은 제가 아는 언니예요. 애 하나 더 오는 거 뭐 어때요? 였습니다. 저는 설명하려고 했어요. 지원금 신청할 때 명단이 정해져 있고 재료비도 인원수에 맞춰 계산된다고. 추가 인원이 오면 제가 사비로 재료를 더 사야 한다고. 하지만 단체방 분위기는 이미 환영해요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유일하게 반대하는 사람이 된 느낌이었어요. 결국 그 엄마는 합류했고 예상대로 재료비는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지원금은 나눠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같은 동네 주민인데 라는 말까지 했죠.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재료비는 한 번에 3, 4만 원은 들어갔는데 그걸 설명할 타이밍도 분위기도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이상한 일이 반복됐습니다. 이번 주 제 차례인데 애가 아파서요. 대신 해주실 수 있어요? 처음엔 그럴 수 있지 했어요. 하지만 그게 2번, 3번 반복되더니 어느새 제가 계속 활동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엄마들의 차례가 돌아와도 저번에 연우 엄마가 해준 게 재밌었으니까 이번에도 부탁해요. 하는 식이었죠. 준비하는 것도 문제였지만 더 힘든 건 책임이 전부 제게 돌아온다는 것이었어요. 아이들이 싸우면 연우 엄마, 애들 싸움 안 나는 활동으로 좀 해주세요. 일지를 늦게 제출하면 지원금 못 받으면 어떡해요? 그거 챙기는 게 담당자 역할 아니에요? 활동이 재미없다는 아이가 있으면 요즘 우리 애들이 좀 재미없어 하네요. 이런저런 활동에 맞는 재료를 구매해야 하는데 모두 과자 같은 먹거리가 제일 좋다며 그런 걸로만 사자는 엄마까지. 어느 날은 한 아이가 활동 중에 다쳐서 울었어요. 사실 그 아이가 갑자기 뛰다가 혼자 넘어진 거였는데 그 엄마는 제게 따졌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집에서 하던가. 괜히 아파트 회의실에서 하니까 책상만 크고 바닥에 앉을 수도 없고 위험하잖아요. 저는 사과했지만 집에 와서도 한참 동안 속상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제가 활동 계획을 짜는 일이 많아 저희 집에서만 계속 했었고 활동 준비부터 어질러진 집 치우는 것까지 너무 힘들었거든요. 안 되겠다 싶어서 아파트 회의실을 빌린 거고 빌릴 때 엄마들 맞는 시간 개인적으로 톡해가며 예약 시간 맞춰서 겨우 빌린 건데 그래도 버텼습니다. 남편이 그만두지 그래 라고 할 때마다 고개를 저었어요. 제 아이들이 웃으면서 엄마 오늘 진짜 재밌었어 라고 말할 때 보람을 느꼈고 다른 아이들이 그래도 한 번씩 책 읽어줄 때 집중하거나 놀이에 즐겁게 참여하는 것을 보면서 그래, 이 아이들을 위한 거야 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1년을 그렇게 버텼어요. 마침내 지원 기간이 끝났습니다. 저는 마지막 보고서를 꼼꼼히 작성해서 제출했어요. 그리고 단체 톡방에 조용히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아이들에게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만하려고 합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메시지를 보내고 5분도 안 돼서 단체방이 폭발했습니다. 네? 갑자기요? 왜요? 이렇게 일방적으로 통보하시면 저희는 어떡해요? 그동안 미술 재료랑 과자랑 우리 돈 안 들이고 쏠쏠했는데 아쉽네요. 제가 1년 동안 뭘 했는지, 얼마나 많은 시간과 돈을 쏟아부었는지, 얼마나 많이 양보하고 참았는지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입력창에 긴 문장을 썼다가 지우고 다시 썼다가 지우기를 반복했습니다. 결국 죄송합니다. 개인 사정이 있어서요. 라는 짧은 메시지만 남기고 단체방을 나왔어요.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하기 싫었습니다. 동네 마트에 가는 것조차 두려웠어요. 그 엄마들을 마주칠까봐 실제로 한 번은 놀이터에서 마주쳤는데 그 엄마는 제 눈을 똑바로 보지 않고 인사만 간단히 하고 지나갔습니다. 다른 엄마들과는 웃으며 이야기하다가도 제가 나타나면 대화가 뚝 끊겼죠. 한 달쯤 지나자 큰아이가 물었어요. 엄마, 우리 이제 책 읽기 놀이 안 해? 저는 대답을 피하려다가 결국 말했습니다. 응, 이제 안 해. 아이는 고개를 갸웃하더니 말했어요. 아쉽다. 엄마랑 하던 놀이 재밌었는데. 그림책 읽어주고 만들게 하는 거. 그 말이 며칠 내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아이는 그 복잡한 어른들의 관계 따위엔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순수하게 엄마와 함께 책 읽고 무언가 만들고 상상하던 그 시간이 좋았던 거죠.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진짜 행복했던 순간은 아이들 눈을 보며 그림책을 읽어줄 때 아이들이 와 하고 감탄하며 완성한 작품을 자랑스럽게 들어보일 때 이거 어떻게 만들어요? 하고 물어볼 때였습니다. 저는 관계에 지쳐 정작 내가 좋아하는 일 자체를 놓치고 있었던 겁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저는 아이들과 함께 동네 도서관에 갔습니다. 신간 코너를 둘러보다가 게시판에 붙은 노란 포스터가 눈에 들어왔어요. 독서 지도사 자격과정 수강생 모집 6개월 과정. 저는 망설임 없이 신청 버튼을 눌렀습니다. 첫 수업날 강의실에는 비슷한 또래의 엄마들이 10명쯤 앉아 있었어요. 다들 진지한 표정으로 노트를 펼치고 있었죠. 강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왜 이 수업을 듣고 싶으셨나요? 한 명씩 돌아가며 이야기를 나눴는데 모두가 진심으로 아이들에게 책의 즐거움을 알려주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공부는 생각보다 훨씬 재밌었어요. 1년 동안 모임에서 무작정 했던 활동들이 이론적 배경과 만나면서 체계가 잡혔습니다. 아, 내가 했던 게 틀린 게 아니었구나. 더 잘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6개월 후 저는 자격증을 땄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동네 작은 도서관에서 주말 프로그램 강사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봤어요. 저는 용기를 내서 지원해 보았고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첫 수업날 10명의 아이들이 동그랗게 모여 앉았어요. 저는 그림책 한 권을 펼쳤고 아이들은 숨죽이며 이야기에 빠져들었습니다. 책을 다 읽고 나서는 미리 준비한 활동지를 나누어 주며 그림을 그려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수업이 끝나자 한 아이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재밌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가방 안에는 아이들이 그린 그림들이 들어 있었어요. 한 장 한 장 집에서 다시 보려고 가져온 거였습니다. 문득 1년 전 모임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아이들은 즐거워했었죠. 하지만 제 마음은 늘 무거웠어요. 누군가의 눈치를 보고 누군가의 비난을 감당하고 누군가의 무책임함을 메워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그 어떤 무게도 없이 온전히 아이들과의 시간에만 집중할 수 있었어요. 현관문을 열자 제 아이들이 뛰어나왔습니다. 엄마, 어땠어? 재밌었어?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정말 재밌었어. 다음엔 너희도 같이 가자. 같이 들어도 된대. 남편이 물었습니다. 계속 할 거야?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응, 이번엔 진짜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거든. 그날 밤 저는 다음 수업 준비를 위해 책장에서 그림책 한 권을 꺼냈어요. 아이들의 얼굴을 상상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여러분, 진심은 결국 길을 잃지 않습니다.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아도 자기 자신이 알고 있다면 진심으로 대하는 마음은 결국 스스로를 다시 일으키게 되어 있어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일상을 응원합니다.